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주식, 본인의 스타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주식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식을 그냥 자주 사고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한번 사서 오래 들고 있어도 되니까는 나중에 그냥 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걷어들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고 파는 게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길게 들고 갔을 때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해야지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한 10년 동안 들고 있었더니 2배, 3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도 장기 투자를 할 거야, 가치 투자를 할 거야.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괜히 막 일희일비하면서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보다 있어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나는 종목을 오래 들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잘 돼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벌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꽤 큰 돈을 넣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돈을 딱 넣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많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졌다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된다면,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시는 못 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10년 뒤에 상황은 180도 바뀌어서, 그런 경제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기업의 총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을 내버렸다면, 그 주식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려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잃지는 않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그런 이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그거는 지금 당장 그걸 감내할 자신이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아닌데요, 나는 그걸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해서 그렇지 않을 주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돈이 뭐 10분의 1이 되고 뭐 2분의 1이 되고 없어지고 그럴 주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식을 선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하세요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공부한 그 종목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에게 큰 수익을 거둬다 줄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종목에 그렇게 몰빵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를 사세요. 2, 3개, 많으면 10개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그냥 사두고 기다리면 어떤 것들은 안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없어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큰 손실을 낼 수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고른 것들 중에는 크게 그 모든 것들을 상회하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확률이 올라가겠죠. 내가 하나를 사서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10개를 사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복권을 그런 식으로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주식도 여러 개를 샀을 때 나에게 그렇게 당첨 확률을 주는 것들이 많겠지만,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가 아무리 잘 돼봤자 나머지가 다 죄다 꽝꽝꽝꽝 이어서 큰 손실을 가져다 주면은, 이거를 다 종합했을 때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갖기가 또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분산을 하는 것도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장기 투자가 반드시 능사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이 주식이란 것이 시간을 오래 줬을 때 잘 될 가능성도 높으니,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것을 원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 작은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해서 본인이 앞으로 이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런 거는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자에 한번 몰두를 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짧게 수익을 내서 작은 수익,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파는데 한 1%, 2% 정도의 수익을 낼 거야. 아니 1% 미만이어도 좋아. 나는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좋으니까는 그것들을 수익을 낼 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내 수익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갈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데이 트레이딩, 뭐 그런 단타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1%가 쌓이는 건 아니죠.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손실에 대한 것들이 하다 보니까는 생각만큼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1%, 2%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단기 투자라는 거는 1%, 2%를 먹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확하게 반대로 마이너스가 갔을 때 그럼 어디에서 이걸 잘라내느냐. 내가 1%로 먹기로 했으면은 마이너스 0.9%에서 잘라내야지 이것들이 이렇게 쌓여 나갔을 때 나한테 전체적으로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칼같이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0.9%에서 잘라냈더니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올라서 1%, 2% 이렇게 오르는 거를 보게 되고요.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을 키워볼까? 그래서 이제 1% 동일하게 아니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약간 손실로 가게 되는 그런 그 리스크를 조금 더 키우고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5%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1% 성공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결과를 안 봐도 알 수 있겠지 않나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1%의 수익을 챙기면 안 되겠네. 좀 더 많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1%씩 2%씩 먹으려고 하다가 손실이 커졌으니까는 그래 차라리 그럼 손실을 키우고 그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급등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거를 찾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테마가 끼어 있는 수급이 몰려 있는 그런 주도적인 섹터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단기적인 관점으로 왔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급등주라는 것을 들어가면은 막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단기 순손실에다가 자본 잠식에 가까운 그런 언제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애초에 생각했었던 주식을 안정적인 관점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되게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논리에 어긋나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했었던 나의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바와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주를 공략을 하려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오늘 상한가 갈 거, 오늘 내가 샀을 때 10%, 20% 이렇게 막 올라갈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일 거래량 1, 2등 하는 것들, 그런 애들 막 보면은 차트상으로 이렇게 자리가 되게 고점에 자리 잡아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다? 뭐 그런 거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대응을 잘못하면은 크게 나에게 마이너스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애초에 리스크가 높은 거죠. 여기에 들어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막상 단기 투자를 하고 나니까는 나의 매매 그런 나의 투자 패턴이 나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리스크를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나? 리스크 회피를 원하나? 정말 큰 수익을 원하나? 뭐 손실이고 뭐건 간에 그냥 돈을 버는 것을 원하나? 길을 잃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주식 생활을 5년, 10년, 1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보단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경제활동이라든가 투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을 3, 40년 한 그런 베테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15년, 10년 동안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테크 카페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 그런 클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아직도 갈피를 못 잡아서 저희 투자클럽에 유료로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고요.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상담만 하고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주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주식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를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서 잘하려면은 그 얼마나 섬세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안 팔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게 큰 수익이 가져다 줄 뭔가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위험해. 생각해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 단기적으로 가볼까? 거기에서도 이제 좌절하죠. 왜? 단기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 사고 파는 그 결정을 매 순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얼마나 큰 번거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겠느냐는 거죠. 일단은 번거로운 게 싫은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그냥 번거롭게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거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거롭게 뭔가를 할 거면은 나 주식 안 하고 공부하지. 나 주식 안 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지. 나 주식 안 하고 사업해서 그냥 확실하게 돈 차곡차곡 모으지. 나 주식 안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이죠. 그냥 살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주식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찾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고요. 포기를 해서 아예 주식을 포기하면 그건 차라리 해피한 경우지만 그건 포기하는데 주식은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걸 또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 그 어니스트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주식 전문가들의 스승이에요. 전문가들의 스승입니다. 그 전문가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분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준다는 관점으로 거기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도 그 영상을 보면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유튜브를 개설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번거롭거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하기 힘든 거를 내 것으로 할 그런 최소한의 욕심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안 생기고. 그런데 주식은 하고 싶으니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저 사람 몇십억 벌었대, 30억 벌었대, 100억 벌었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사놓고서 그냥 장기 투자하래. 이거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가서 편의점 가가지고요, 로또 사가지고 긁으면요, 이번 주 토요일에 1등 당첨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랑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능동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그런 뭔가의 능동적인 액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영상은 일단 더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의 반복일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의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주식을 하고 싶은가? 그 내가 추구하는 그 주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난간을 나는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의 상당수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그 돈을 떠나서요, 5년, 10년, 15년 그 이상의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지 않나요? 돈 잠깐 잃어도 돼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돈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진짜 고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단순히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일단 하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민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쟁취해내야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영상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또 되게 됐는데, 제 영상 채널이 좀 컨셉이 좀 그렇죠? 약간은 잔소리예요. 근데 이 잔소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상 이 카메라를 켜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 제 목소리는 매일 이 유튜브 상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그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그 채널 구독해 두시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도 좋으셨으면은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두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뭐 이런 잔소리 이런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릴 계획에 있어요. 늘 계획은 많습니다. 근데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